그냥요. 네. 오늘 오프닝에서 드렸던 이야기, 민중의 소리 모처럼 단독 기사 나온 걸요,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계속해서 전두환 씨 은닉재산을 여기저기 지금 뭐 한겨레에서도 은닉재산 찾기, 시민들과 같이 함께하는 독자들과 함께 은닉재산을 찾아보자, 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의 뭐 이슈가 계속해서 되다 보니 많은 언론들에서도 관련한 보도를 전두환 추징법 등등 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전두환 씨의 은닉 재산을 전제국 씨, 장남인 전제국 씨가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면서 재산을 은닉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것도 전제국 씨도 30대 초반, 20대 후반이었나? 저 기억이 안 나네요. 30대 30 몇 살, 뭐 이 정도의 초반에 회사를 설립을 해서 그 회사를 어마어마하게 키워서 지금 뭐 이 정도가 됐다라고 이제 뭐 그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근데 그 젊은 나이에 그것도 아무것도 전에 어떤 회사에 다닌 이력도 없는 생초짜 초보가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자산 규모를 가진 회사를 만들어낼 수 있나. 그거에서 아마도 은닉 재산이 투입이 됐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거기다가 이제 불법으로 이제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 자체도 일종의 그 타이밍도 좀 그랬고요. 타이밍도 아버지가 이제 한참 은닉 재산 때문에 이걸 한참 빼돌리고 있을 무렵이었잖아요. 그죠? 그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가 그때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냐,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민중의 소리에서 나온 기사는요, 삼남인 전재만 씨의 이야기입니다. 전재만 씨가 현재 43세 나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보유하고 있는 한남동의 빌딩이 있대요. 거기 굉장히 비싼 데 아닌가요, 원래? 100억 원을 호가하는, 싸게 잡아서 100억 원을 호가하는 빌딩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빌딩이 그동안은 전재남 씨가 32살에 이 빌딩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근데 사실 32살에 매입한 것도, 100억 원대 빌딩을 32살에 매입한 것도, 아니 뭐 100억 원대가 아니라도 몇 억대 빌딩이라도 한 뭐 5억대 뭐 이 정도 빌딩이라도 32에 매입을 하기란 일반인들로서는 꿈도 못 꿀 일 아닌가요? 그죠? 근데 아버님이 분명히 29만 원밖에 재산이 없다고 하신 분 아들께서, 그죠? 그런 분께서 대체 무슨 돈이 있으셔서 32살에 이걸 매입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32살이었는데 저희 민중의 소리 우리 정홍재 기자께서 직접 확인을 해보니 20대 초반에 만 나이로 22살, 한국 나이로 24살에 무려 지하 4층, 지하로 4층, 지상으로 8층 되는 총 12층짜리 건물을 직접 지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24살에 뭔 돈이 있었을까요? 대학도 아직 졸업하지 않았을 나이 아닌가? 남자들은 24살이면 아직 졸업 안 했을 나이죠. 그죠? 그런 나이에 대체 어떻게, 뭐 대학 하면서 돈을 뭐 로또라도 맞았나? 어떻게 이런 빌딩을 직접 건축까지 하게 됐을까? 이건 뭐 딴 게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바로 그대로가 아니겠냐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빌딩이요, 지난 2003년에 그 전재만 씨가 이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보도하면서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건물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이 전재만 씨가 건물을 김모 씨라는 분으로부터 지난 2002년에 사들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면 뭐 2002년부터 아들이 사들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때가 이제 32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32살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해봤더니 32살에 물론 다시 매입을 하긴 했는데요. 그 이전에 24살에 이 건물을 처음 지을 때 전재만 씨가 직접 건축주로 건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 나이로 22살에 지하 4층짜리, 지상 8층짜리 건물을 1995년에 착공해서요. 1996년에 준공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이상하게 96년에 건물을 분명히 본인 돈 들여서, 본인 돈인지 누구 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을 들여서 이 건물을 만들었는데, 희한하게 1998년에 이 건물을 김모 씨에게 팝니다. 이 건물을 팝니다. 그리고 나서 그 김모 씨가 2002년에 다시 전재만 씨에게 다시 건물을 되팔았어요. 제3자에게 건물을 되팔았다가 다시 재매입을 한 거죠. 인수를 다시 한 거죠. 상식적으로 이건 좀 약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왜 이런 짓을? 이상한데? 근데 시기적으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요. 전두환 씨가 1995년에 구속이 돼서요. 1997년에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으로 만약에 뭔가가 있으면 이게 추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전재국 씨도 그때 요 시기 즈음에서 이제 1997년 이때쯤에서 전재국 씨도 페이퍼컴퍼니를 그때 설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요 시기 즈음에서 미리 이 건물을 아들이, 그것도 아주 어린 나이의 아들이 이것을 갖고 있다 하면 100이면 100 아버지가 준 재산이죠. 요걸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김모 씨에게 잠시 명의만 돌렸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 아들이, 전재만 씨가 26살에 아주 어마어마한 빌딩의 주인이 됐던 건데, 잠시 되팔았다가 다시 팔았다가 다시 매입을 하기도 하셨지만요. 이게 무려 270평이라고 합니다. 대지 면적이요. 그래서 평당 실거래가를 최소 4천만 원만 잡아도 빌딩 가격이 100억을 훨씬 넘는다. 최소 100억이 훨씬 넘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도 평당 531만 원 수준이었다라고 하니까요. 그때도 물론 지금 부동산 가치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긴 했지만 한 5배 이상의 부동산 가치 상승을 했다고 해요.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게 절대 그럼요. 12층짜리, 아래 지하 지상 합쳐서 12층짜리 건물인데 그게 쌀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알짜배기 부동산을 무려 20대 초반에 직접 건축해서 보유를 하게 됐다. 현재 이 빌딩에는요, 한독 상공회의소 그리고 독일계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인근에는 고급 주택가가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 건물을 아들이 사게 됐냐, 이런 걸 이제 논란이 됐을 때, 처음에 2003년에 32살에 이걸 샀다고 알려졌을 때, 이 전재만 씨 측에서는 이게 전재만 씨 장인이 재산 분배 차원에서 상속해 준 거다, 절대 전두환 재산이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이거죠. 이게 전재만 씨가 지금 결혼을 한 것이 1995년이에요. 전재만 씨가. 물론 32살에 결혼했다면, 32살에 이걸 샀다면 결혼하고 나서 장인에게 받았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 들었지만 전재만 씨가 건축 허가를 받은 것이 1994년입니다. 1994년이면 아직 결혼하기 전이에요. 결혼하기 전인데 결혼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장인이, 예비 장인께서 건물을 이만큼을 줘요? 그쪽 세계에서는 그 정도 건물을 한 개쯤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오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상식적으로 이것도 약간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전재만 씨의 장인인 이희상 회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국민주택 채권 160억 원을 보유해서 1995년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인물이 이걸 1994년에 그것도 줬다고 하기에는 좀 약간, 그렇죠? 좀 약간 의심이 가죠.
정황상 이러저러한 정황상 아무래도 전두환 씨의 비자금이 전재만 씨가 무려 20대 초반에 100억대 재산을 100억대 빌딩을 건축하는데 혁혁한 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모조리 돈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 자체가 전재만 씨의 빌딩 자체가 전두환 씨의 은닉한 재산 그 자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 이게 아들들이 지금 뭐 하나씩 다 이제 뭐 웬만한 걸 갖고 있는 거잖아요. 큰 아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그 출판업계 그 회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 큰 출판업계를 갖고 있잖아요. 회사. 거기다가 지금 이제 밝혀진 바에만 따르라도 삼남의 100억 원대 빌딩도 은닉재산 중에 하나로 추정이 됩니다. 나머지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것들 다 털면 전두환 씨의 추징금 1,600억 원대. 이거 너무 많은 거다.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이것도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서 어마어마한 재산들이, 은닉한 재산들이, 아들에게 상속한 재산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 네.